여론조사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나온 건데 리얼미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요, 일단 여론조사 보시면은 여러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었다는 지지율도 그 여론조사도 오늘 나왔고, 자 어딨냐면은 이게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인데 41.6, 31.5, 국민의힘 41.6, 민주당 31.5라는 여조도 나왔고, 또 오늘 리얼미터는 이렇게 나왔죠. 근데 공통적인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추세에서는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4개월여 만에 오차범위 이내로 이렇게 따라잡혔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관련해서요. 이게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거듭된 악수, 실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역풍이 불었다. 저희가 펜앤마이크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역풍 불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펜앤마이크에서 역풍 불 거라고 하는 게 난 안 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된다고 역풍 안 불 것 같다는 분들 꽤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저희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역풍이 불었고 역풍은 더 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실책, 악수를 거듭해서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제 의문은 이거예요. 이제는 2030 청년들의 영림마저 건드렸는데 민주당은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고 여론조사마저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음에도 왜 거듭된 악수, 실책을 연이어 하고 있는지 이게 의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실수가 자주 반복이 되는 사안들은 일단 마음이 급한 것이다라는 게, 조급해서. 마음이 급할 때, 조급할 때 이렇게 이제 실책들이 나오고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보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여론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른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왼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답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론이 안 따라오잖아요. 본인들의 이렇게 하면 지금 탄핵까지 됐으면 그 이후로는 쉽게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무리수를 이제 두고 있다 보니까 뭐 판사 쇼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하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야. 민주당 너네 처음에는 그래 탄핵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지를 해줄게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이 됐으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이후의 절차들이 법과 절차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리수들을 계속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이유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지금 이 선거법 결과가 6개월 안에 다 이제 최종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모든 법과 절차를 어떻게든 이게 안 맞는데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국민들 눈에서는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에서 민주당 니네 똑바로 해. 이건 아니야 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니네 이런 식으로 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절차도 다 잘못됐고 판사 쇼핑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식과 공정의 선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다 맞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의 이런 무리수들에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전혀 지금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원하는 결과값 하나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리얼미터 여러분들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제가 믿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언론이자 방송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여드린 거예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도 보여드렸고 거기서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린 것뿐이지 너무 이 데이터 일면만 보시고 막 뭐 이것만 믿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추세니까요. 추세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요. 국민의힘에서는 모처럼 제가 정말 최근에 본 국민의힘 모습 중에서 제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총 공세, 민주당과 전용기를 향해 민주 빼라, 카톡 계엄이다, 독재다, 국민들을 감시하려 한다,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민주 빼라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쳤는데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최근 이러한 약간의 전투적인 모습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일단 그 국민의힘의 이 보수 우파의 아이덴티티를 저는 건드렸다. 특히나 이번 이 카톡 검열 상황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자유를 국민들의 이런 표현의 자유라던가 어쨌든 내가 내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됐든 내가 친구들과의 단톡방이든 그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유들을 다 깡그리 무시를 하고 네가 지금 표현하는 그거는 내란 선동이야. 너는 죄야. 라고 지금 이거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렇게나 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그 자유를 빼버린 그때처럼 지금 이 자유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전투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자체를 지금 저는 민주당이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투력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요즘에 참 그 미디어 특위가 참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미디어 특위에서도 일을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이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탄핵 정국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런 사안들을 잘 이렇게 막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투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령은 아니고요. 나경원 민주당 죄송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에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은 무효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달라. 노 카톡 검열 톡 프리스피치. 이게요. 나도 고발해라. 그러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경원 국민 죄송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자꾸 입에 배가지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그러면 나부터 고발해라. 나 먼저 고발해. 라고 챌린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챌린지냐면요. 나도 고발해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네, 챌린지가 아니라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이요.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링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SNS에다가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SNS에다가 나부터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챌린지, 이 캠페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다면은 그 시너지는 곱절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캠페인과 챌린지를 많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같이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것이 뭔가 좀 같이 나아가는 이런 모양새,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당 캠페인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이 부분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저 그 페이지 안에 저 그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사실 딱 이렇게 한 번에 담겨져 있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메시지. 왜 고발해달라 하지? 왜냐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모르는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왜 자꾸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발을 당했다, 뭐 기소가 됐다 이렇게 사법 판단이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워딩들이 나오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기저의 이미지가 이게 어떻게든 깔리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신고
고발, 너 고발 당할 거야, 처벌 받을 거야라고 이런 워딩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잘못됐는지를 사실은 저는 저 메시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건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왜 고발해달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이게 왜 나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참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민주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전혀 아마 제가 오늘 접수를 했던 그 신고 관련해서 아마 아무것도 반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반응을 제가 안 해요? 가짜뉴스 해야죠. 하면 한다면서. 저는 민주당 인정합니다. 예. 이제 해서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의 자체 자정작용 코너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퍼뜨렸던 가짜 뉴스는 이런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한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 인정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여태까지 접속인이 몇 명이었다, 접수 건수가 몇 명이었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뭐 예전에 그 처음 탄핵 그 서명 접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민주당이 그때도 사실 그게 본인 인증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내가 뭐 이재명 바보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 건으로 다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막 그런 얘기도 젊은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아예 그냥 그 탄핵 그때 이 접수 받을 때 그냥 그 청원이라고 국민청원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받을 때 아예 그냥 그 접수 인원을 한 1억 명으로 만들어 버리자. 예. 그러면 국민 수가 5천만 명인데 1억 명이 돼 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업무 공무집행 방해다 이래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말기는 했었는데 네. 사실 그런 수치들을 다 지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 민주파출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 접속인 몇 명이 접속이 되었는지,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는지 이렇게 하면서 마치 막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판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쪽 민주당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접속 여러 번 해가지고 한 접속인 한 5인 올렸을 거고 네, 또 접수 고발 건수 신고 건수도 이제 올렸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고당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참 네, 이게 결국에는 저는 좀 우습게 끝나지 않을까. 예, 자신들의 사과를 발등을 사과는 절대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과는 절대 안 할 거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홈페이지를 또 아무래도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위 이 민주파출소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한길리서치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4.6%, 국민의힘 지지율 41.6%, 민주당 31.5%가 나왔어요.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넘어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거나 초박빙이거나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길리서치 관련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민주당의 스스로 자업자득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이런 평가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 이것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지지율을 생각을 하면 민주당이 조금 더 정말 더 세게 나오면 아마 국민분들께서 민주당이 정말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라는 거를 오히려 더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계엄을 통해서 사실 처음 계엄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분들이 정말 많이 분노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 안에 이제 행정부의 그 구성원들을 얼만큼 탄핵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 일로 확실하게 알게 됐죠. 확실하게 알게 되셨고 또 이번에 무한공항 그 참사를 겪으면서 야, 행안부 장관 어딨어? 없어요. 탄핵됐어. 네, 뭐 대통령 보통 나오는 대통령 어딨어? 국민이 탄핵됐어요. 이렇게 많이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그래서 왜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뭐야?
탄핵을 이렇게나 많이 시켰어? 검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뭐 아니 이게 얘네들이 그동안 이런 짓거리를 해왔단 말이야? 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국민분들이 알게 되셨다고 맞아요. 생각을 실제로 해요. 많아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이렇게까지 행정부를 입법부에서 마비를 시키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개헌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점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민주당이 어떤 잘못들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굉장히 많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이 탄핵당이다. 근데 우리가 탄핵이라는 이 워딩을 가볍게 써서는 안 됩니다. 원래 탄핵은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탄핵이 지금 몇 건이 일어난 건가요 벌써?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몇백, 몇천, 몇만 번 나온 것이고 집행된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검사까지 탄핵을 합니다. 여러분, 검사 탄핵이라니요. 아니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는. 공무원에 대해 탄핵하려면 그럼 이제 그 국민들도 탄핵할 거고 회사원들도 탄핵할 거고, 예? 저희 언론인들도, 저는 지금 국회 출입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사당. 저희 기자들도 탄핵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내막을 몰랐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왜냐면은 그동안 언론과 방송들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집중적으로 다뤘던 거는 명태균이 어쩌니, 김건희 여사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내용만 다뤘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비판 논란, 탄핵 논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